2023년 4월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전 세계 해운업계를 뒤흔드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50년까지 선박 탄소 배출 제로. 이 한마디에 전 세계 해운사 씨 이 오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재 바다를 누비는 5만 5천 척의 선박이 있습니다. 이 중 친환경 선박은 고작 5%입니다. 나머지 95%는 전부 퇴출 위기에 놓인 겁니다. 2028년부터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톤당 최대 38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만 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치는 해운 탄소세 규모만 연간 14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 바다를 가르는 배, 암모니아 추진선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전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 문 앞에 줄을 서고 있을까요? 왜 수주량 1위인 중국도 이 기술만큼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역전의 드라마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암모니아인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30년까지 20% 감축, 2040년까지 70% 감축, 그리고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현재 선박 연료 대부분은 중유입니다. 시커먼 벙커시 유 말입니다. 이 연료를 태우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가 쏟아져 나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가 선박에서 나옵니다. 비행기보다 많습니다. 해운업계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L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이 중에서 왜 암모니아가 최종 승자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이 답을 줍니다. 2050년 선박 연료의 46%를 암모니아가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LNG는 여전히 탄소를 배출합니다. 메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는 저장과 운반이 너무 어렵습니다. 액화 온도가 영하 253도입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다릅니다. 분자 구조에 탄소가 없습니다. 화학식이 NH3입니다. 질소와 수소의 결합이죠.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액화 온도도 영하 33도로 수소보다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같은 부피의 수소보다 1.7바의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독성입니다. 암모니아는 적은 농도에도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공기 중 농도 25ppm만 넘어도 눈과 호흡기에 자극이 옵니다. 300ppm 이상이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누출되면은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연소 속도도 느려서 엔진 설계가 까다롭습니다. 불이 잘 안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조선사들이 수년간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 손을 못 댔던 이유입니다. 2019년 삼성중공업, HD 현대, 대우조선 해양이 개발에 뛰어들었을 때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엔진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전 기준은 누가 정할 것인가? 2020년 당시 암모니아 추진선은 개념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제 선박에 적용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상용화까지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3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전략으로 암모니아 추진선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7월 말레이시아 선사 MISC, 독일 엔진 제조사 맨, 영국 로이드 선급과 손을 잡았습니다.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겁니다. 2020년 9월 암모니아 추진 아프라막스급 원유음 반선으로 기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020년 국내 최초로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업계 최초로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암모니아가 엔진에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대우조선 해양도 2020년 10월 이만 3000TEU급 암모니아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기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세 회사 모두 2024년에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게 가능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2023년 3월에 찾아왔습니다. HD 현대미포가 벨기에 해운사 엑스마르로부터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 1937억 원, 이후 옵션 2척까지 더해 총 4척을 수주했습니다.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암모니아 추진선이 현실이 되는 건가? HD 현대미포는 즉시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스위스 엔진 개발사 윈지디와 협력해 XOEDF A 엔진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 엔진의 성능이 놀라웠습니다. 기존 디젤 엔진 대비 탄소 배출량 90% 이상 감축, 디젤과 암모니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방식입니다. 2025년 7월 울산 미포 조선소에서 이 엔진이 세계 최초로 선박에 설치되었습니다. 길이 190m, 너비 30.4m, 높이 18.8m, 46,000 입방미터급 LPG 및 암모니아 운반선입니다. 이 배는 화물로 실은 암모니아를 엔진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 따로, 화물 따로가 아닙니다. 싣고 가는 암모니아가 곧 연료입니다. 선박에는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됐습니다. 암모니아 연료를 저장하기 위해 갑판에 500 입방미터급 탱크 2기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총 1000 입방미터의 연료 저장 용량입니다. 핀란드 바르질라사의 암모니아 연료 처리 및 공급 시스템이 장착됐습니다. 저압 및 고압 연료 펌프, 연료 압력과 온도 제어 장치, 열교 환기가 하나의 스키드에 통합됐습니다. 추진축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축발전기도 적용됐습니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SCR 장치, 즉 선택적 촉마의 환원 장치도 탑재됐습니다. 독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시간 누출 감지 및 경보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HD 현대미포는 선체 설계부터 연료 저장, 연료 공급 시스템, 배기 정화 기술까지 모두 친환경 솔루션 중심으로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26일 역사적인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이중연료 원양형 가스 운반선이 바다에 떴습니다. 2026년 초 인도 예정입니다. 나머지 세 척도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건조됩니다. HD 현대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 성급으로부터 200K급 초대형 암모니아 선박 개념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20만 입방미터 규모입니다. 대량의 암모니아를 운송하면서 동시에 이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입니다. 운항 과정에서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하나오션도 그리스 해운사 알파가스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3,312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9만 3천 입방미터 규모입니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십 플랫폼과 축발 전기 모터가 적용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3년 9월 그리스 캐피탈, 싱가포르 EPS와 암모니아 추진 엔진 전환을 전제로 88,000 입방미터급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HD 현대사모도 같은 해 12월 유럽 선사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4척을 수주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스위스 원자재 기업 트라피구라와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을 탑재한 중형 가스 운반선 4척 건조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 엑스마르와 첫 계약 이후 HD 현대가 수주한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선만 10여 척에 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중국은 2025년 기준 글로벌 선박 수주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일 위입니다. 한국은 21%로 2위입니다. 물량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그런데 암모니아 추진선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조선사들은 메탄올 추진선 시장에서 저가 공세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2025년 2월 중국 국영 조선그룹은 세계 최대 출력의 메탄올 이중연료 선박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조 실적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메탄올 추진선의 건조 재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국 조선사가 설계 기술을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건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저가 공세 이면에 기술력 부족이 드러난 겁니다. 암모니아 추진선은 더 심각합니다. 암모니아의 독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도의 안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료 공급 시스템, 누출 감지 시스템, 독성 중화 장치, 배기가스 정화 기술까지 통합 설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업이 대형 선박 엔진 부품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선박용 엔진 부품의 중국 내 수입 의존도는 70% 이상입니다. 특히 LNG선,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에 사용하는 부품은 90% 이상이 해외 브랜드입니다. 2024년 중국의 선박용 엔진 부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8억 8천만 달러입니다. 이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2억 9,5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45.5% 증가입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은 무려 144.7% 증가입니다. 물량으로는 중국이 1위지만 배의 심장인 엔진만큼은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HD 현대 관계자의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올해 당사 전체 엔진 수주 중 50%가 중국 조선소에서 발주한 물량입니다. HD 현대는 대형 선박 엔진 시장의 30%를 공급합니다. 중형 엔진은 45%입니다. 한화 엔진은
세계 2위입니다. 한화엔진의 수주건 중 47%가 중국 조선소에서 발주한 물량입니다.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LNG, 메탄올 등을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은 제작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이 분야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술 신뢰도가 높은 한국산을 선호하는 겁니다. 암모니아 엔진은 이중연료 엔진보다 한 단계 더 어렵습니다. HD 현대가 윈지디와 협력해 개발한 X52DFA 엔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용화된 암모니아 이중연료 이행정 엔진입니다. 이 기술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조선사는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조선업계 전문가의 분석이 핵심을 찌릅니다. 메탄올 선박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암모니아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차별화 전략이 관건입니다. 2025년이 LNG 추진선에서 암모니아 추진선으로의 대전환이 될지는 기술 진화 속도와 시장 선점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조선 3사는 이미 그 선점에 성공했습니다. HD 현대는 2021년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했습니다. 2024년에는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까지 달성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연속으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 조선 3사의 실적을 보면 위기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3사 합산 영업이익은 4조 3,527억 원입니다. 2024 연간 영업이익 2조 1,747억 원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수주장호는 약 135조 원으로 이미 3년에서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HD 한국조선 해양은 2025년 총 181억 6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100.6%를 달성했습니다. 2021년 이래 5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입니다. 하나오션은 올해만 총 51척 98억 3천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작년 실적 89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삼성중공업도 74억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2026년 전망도 밝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LNG 운반선 발주가 100척에 달할 전망입니다. 2025 연 50척의 2배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카타르의 선단 교체 수요, 친환경 연료 전환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해운 탄소세가 선박 교체 수요를 폭발시킬 겁니다. 탄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친환경 선박을 먼저 확보한 선사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글로벌 선대에서 친환경 선박 비중은 아직 5% 수준입니다. 최근 수주 확대를 반영해도 11%에 그칩니다. 기존 노후선들의 조기 교체 압력이 집중될 겁니다. 기술력이 우수한 소수의 조선색에 일감이 집중되는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3년 4월 런던에서 선포된 2050년 탄소 제로 목표. 당시 해운업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단 말인가? 그로부터 2년 뒤인 2025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탄소 배출 90% 감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50년 선박 연료의 46%를 차지할 암모니아 시장. 그 첫 번째 주자가 한국 조선소에서 탄생했습니다. 물량으로 밀리던 한국이 기술로 역전한 순간입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범용선 시장을 쓸어 담을 때 한국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위험한 독성 물질을 다루는 기술, 고난도의 이중연료 엔진, 통합 안전 시스템까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의 10억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를요, 모두가 삼성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폰에는 삼성의 디스플레이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량에서 중국에 밀렸을 때 한국 조선업의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에서 엔진을 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수주의 절반을 말입니다. 베이의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초격차의 힘입니다. 2050년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선박의 절반이 암모니아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 배들의 심장에는 한국의 기술이 뛰고 있을 겁니다. 과연 한국 조선업은 이 기회를 완전히 잡을 수 있을까요? 중국과 일본의 추격을 따돌리고 암모니아 시대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